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 날 공언을 했죠. 네.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예외 없이 25% 관세를 갖다가 부과하겠다. 예. 그리고 실제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2018년 1기 때도 사실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부과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번하고 2018년에 어떤 차이가 어떤 게 있느냐 이걸 갖다가 아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18년에도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를 했지만은 당시에 철강은 25%, 네. 알루미늄은 10%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철강과 알루미늄 공이 25% 부과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나중에 이제 맨 처음에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를 했지만 나중에 그 미국 정부가 트럼프 일기 때는 좀 물러나는 경향들을 보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EU, 그러니까 주요 교역국이죠. 네. 이쪽에는 이제 관세를 갖다가 없애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외 없이 25% 관세를 전부 다 부과를 한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그 자체에만 부과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파생 상품에 전부 다 부과를 한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철강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물건들을 만들잖아요. 가령 뭐 볼트도 만들고 네. 너트도 만들고 하다못해 못 뭐 이런 거 스프링들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 네. 파생 상품에도 전부 다 25%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예. 그 파생 상품의 개수가 얼추 한 170개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이제 맨 처음에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 가령 뭐 자동차의 부품이라든지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지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했다가 네. 다시 또 그냥 그 관세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1기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2기 때가 훨씬 보호무역주의를 미국이 강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조치들이 사실은 미국에 긍정적일 것이냐 하는 여부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 시장의 어떤 판단,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판단은 자책거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내의 금속 가격들이 어떻게 보면 폭등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은 한 30% 정도가 벌써 올랐고요. 그다음에 구리가 한 20% 정도 올랐고요. 알루미늄 가격은 유럽 현물가에 대비해서 한 23%. 네. 오. 그다음에 철강도 유럽 현물가에 비하면 한 40% 정도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완전히 딴판이죠. 예. 사실은 이 외국산 어떤 그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은 미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가지니까 그렇죠. 훨씬 미국에서 더 많이 생산을 할 거고 뭐 이런 쪽에 기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 예. 외국산 가격 싼 제품들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에 있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올려버리는 슬그머니 거예요. 올리는 예, 거죠.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도 아니죠. 아, 뭐 이 정도면 예. 이 정도면 뭐 대놓고 엄청나게 올리는 올리고 거죠. 있는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사실 미국 내 철강 가격은 일기 때도 비싼 양상이 있었어요. 예. 보통 그 당시에는 한 22% 정도 올랐거든요. 네. 근데 4개월 지나서 원래 그 가격대로 돌아갔습니다. 네. 당시에는 왜 돌아갔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국가들한테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우리나라들한테 관세를 다시 면제를 해줬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철강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번엔 예외 없이 이걸 갖다 부과한다고 하니까 네. 이게 당분간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예. 올바른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원자재잖아요. 그다음에 파생 상품 자체에도 이걸 갖다 관세를 매긴다는 얘기는 예.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철강 덩어리, 알루미늄 덩어리잖아요. 예, 예. 그 아래 뭐 하체 부품들, 가령 뭐 로우함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요즘 뭐 알루미늄이나 철강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어떤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 기업들의 어떤 생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점점 미국 그 어떤 기업들의 과연 경쟁력이 앞으로 담보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에 좀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며칠 됐나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이것을 감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제 출렁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하락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던데 이것이 미국 그 재정 적자를 좀 줄여나가기 위한 그러니까 국채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한 트럼프의 의도된 어떤 전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에 사실은 가깝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겠죠. 네. 사실 뭐 미국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국채의 가격을 갖다 높이는 거죠. 수익률을 그렇죠. 떨어뜨리는 네. 거니까 국채 가격을 높이려고 뭐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발을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일단 그 시장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정치인이고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어떤 선입견 같은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하는 경기 침체는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그런 시장이 이미 갖고 있는 판단 자체를 흐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사실은 저는 진짜로는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분이고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가령 뭐 시장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지 자신의 어떤 대중적 인기 자체가 떨어지는데 제가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이런 걸로는 사실 그런 걸 참아낼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을 쓸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글쎄요, 뭐 일부러 경기 침체를 의도해서 금리 인하를 갖다 유도를 하고 아니면 국채 수익률을 갖다가 낮추고 하는 행동 자체는 그 정도까지 과연 그런 걸 갖다가 의도할까라는 거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예. 소수 의견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예. 정석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